먼저 화성시민 지역회의 서구 이권적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 회의를 위해 포도 보이시죠? 그 청성면에서 이상배 위원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포도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청성면 이상배 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회의는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8월 지역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회의 주제자 진행으로 9월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회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시장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되고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서구 이권역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철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좀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쪽 전역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행사가 좀 많은데 거의 지금 취소하는 거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확산이 되면 이쪽이 남쪽으로 가는 되게 도화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 6번째로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걱정이 많은데 또 이렇게까지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게 이미 이제 6개월 좀 넘게 지났어요. 이쪽은 어제 동탄 쪽에서 했는데 어제쯤 동탄에서 새로운 지역의 모습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탄 그쪽 번역이요 딴 데보다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젊은 분들이 많아서 논쟁이 많이 되다가 어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논쟁이 많이 되다가 여기같이 발제하고 전체한 좀 늦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훨씬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되게 논의를 해서 한번 어제 페이스북 시간 나시면 한번 보셔요. 설명을 되게 잘하셨는데 이 안건상 중에서 3건 중에서 2건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분이 발제하고 이거를 시장한테 제안하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까요? 그래서 3개를 했는데 하나는 채택되고 2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6개 권역에서 스스로 부결시킨 첫 번째 사례예요. 그동안은 저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고 천상 우리가 이미 3건이니까 시장을 좀 들어보자 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토론을 하면서 질의응답 하면서 이제 시간을 제한하면서 질의응답 한 다음에 이제 손들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2건은 부결이 되고 한 건만 가결돼서 한 건만 저한테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뀌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쪽은 그냥 마치 이러한 자리를 민원을 내는 자리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걸러지지 않고 막 질의하죠. 어느 분은 이 안건을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어떻게 안건으로 선정됐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어쩔 때는. 그러다가 우리가 설명하는 시스템을 갖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제안이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주재하시는 분이 안건을 선정하는 건가 말 건가. 이 절차가 똑같았어요. 근데 6건 중에서 그거를 그 안건은 예산 낭비할 수도 있고 준비 과정이 좀 짧다. 아니면 조금 더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해서 2건이 부결됐다는 건 화성시 시민의식이 이제 부결된 게 좋고 나쁘게 되는 건 좀 다르게 처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많은 쪽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 준비하는 분도 이제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3건이 뭐가 중요하냐 한 건을 내더라도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안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제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한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한 건은 2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어천역 환승센터 건립하고 하나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이렇게 2건을 제안하셨는데 우선 그때 매송면에서 어천역 이거를 제안하셨나요? 그죠? 네. 어천역 환승센터를 건립해달라. 근데 이제
이 저희가 판단한 거에서는요, 이 환승센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 그날도 뭐야 처음부터까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 어천역이라는데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게 준공이 되면 인천발 KTX가요 하루에 18번 여기를 통과하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에 출발을 해서 2030년까지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일까라는 통계 추산치가 있어요. 원래 처음 뽑으면. 근데 하루에 이용할 거로 예상되는 인원은 363명입니다. 이건 용역을 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하면 짧으면 2030년,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11년 후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2035년까지는 이 숫자를 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65명을 이용하는 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로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어천역이 생기면 인천에서 하고 수원에 한 125만 명 정도 삽니다. 이 수원 사람들도 어천역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시기에 2023년부터 수원에서 바로 출발하는 KTX가 하루에 18번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천역에 지금 18번 지나가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수원역에서 KTX가 출발적으로 또 생겨요. 근데 그런 설명은 지난번에 전혀 없었습니다.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지금은 저희가 KTX가요 광명역에서 출발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있고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 일이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뭐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18대가 출발하고 어천역을 경유하는 게 18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분들이 어천역에 와서 이용할 확률은 별로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동탄권역이나 저희가 병천권역은 동탄에서 이제 KTX가 천상 SRT가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천역으로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용객 자체가. 그러면은 처음에 거기서 얘기한 이 배후 도시로 어천역을 이용할 만한 사람이 한 200만 명이 넘는다는 이 가정 자체의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수원분들은 수원역에서 타지 수원분들이 뭐 어천역에 탈 이유가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화성의 서부권역만 어천역을 이용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용역에 의해서 1일을 이용할 게 한 36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이게 지금은 하기가 어려운 게요. 금년 말까지 아마 최종 확정은 금년 말에야 이제 3달도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어천역 앞에 환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환승센터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그 역 앞에 버스를 내려서 편리하게 KTX를 타냐? 그러면 그 공간은 금년 말 정도면 저희가 확보하는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 났어요. 근데 금년 안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이 나고 나서 그 공간이 확보 안 됐을 때 환승센터의 공간이 필요한 거지 만일 저희가 지금 SKTX랑 얘기하고 있어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환승센터라는 공간은 필요하지 않은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또 그때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복합 환승센터가 되면 이제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걸 하려면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전문가에 의해서 베껴서 용역을 줘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그냥 몇백억짜리 짓는 거를 많이 이용하겠지 해서 질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시의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내용에서도 조금 차질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저희가 그 환승센터로 쓸 수 있는
공간 이거를 저희는 지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에 그 공간이 확보되거나 하면 그 설명을 좀 그 이후에 다시 드린 다음에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일단 35년간 용역에 의해서 하루에 365명을 쓰는 공간으로 해서 몇백억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그 청소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이거였고, 그때 뭐 설명을 워낙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잘해주셨죠. 그때 뭐 천여기 뭐 지금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워낙 다 어디를 따라 높게 올라가 계세요. 근데 이 청소년 맞춤형 시설도 그때 뭐 다른 데 사례를 들어도 되게 설명을 다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서 동감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건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사진을 뭐 성북구의 사례도 보여주셨고 사진을 많이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근데 좀 하나 알려드릴 게 그 정도의 시설은 화성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첨단 시설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여준 슬라이드가 20장이다 하면 저희가 그 20장보다 더 고급스러운 슬라이드는 그 도시보다 어느 하나를 집어도 그보다 낫네 할 만한 게 화성시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시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걸 멀리서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화성에 다 있습니다. 둔너서 뭐 세포는 볼 침대도 있고, 저희 뭐 예를 들면 6차 산업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고, 뭐 그 다른 도시 거보다 저희가 다른 도시에서 항상 저희 도시 걸 벤치마킹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 시설 잘했다고 다음 달에 교육부 장관까지 오셔요. 대한민국 제일 잘된 사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최고의 사례는 멀리 안 찾아도 저희가 동탄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만 가도 이미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기에 여기 세솔동에 있는 그 이음터 가보신 분, 뭐 이쪽 분은 가셨을 거고 가보신 분 있나요? 안 가보셨죠? 한번 시간 나시면 세솔동에 있는 이음터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도 이런 건 도저히 서울에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만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화성의 문제는 제가 이게 왜 필요하다고 하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 성북구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한 20제곱킬로입니다. 근데 화성은 844제곱킬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북구에는 하나만 해도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저희는 거기랑 곁대면 4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아도 이 친구들 버스 타고 30분 가서 이용하게 있으면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음터 하나 지면 한 260억 주고 짓거든요. 근데 화성에서 이음터만 지금 6개째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에요. 근데 전국에 500억 이상 청소년 시설을 짓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하면 2,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지은 거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운 데 청소년 시설을 짓냐, 이게 끝내는 키예요. 고급 시설을 짓고 잘 짓냐는 별로 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한 50명, 100명을 해서 뭐 50억, 100억 시킨다, 이 자체가 현실적인 거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지역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아마 이쪽 권역 아니고 서구 저쪽 권역이면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쪽 권역에는 260억짜리 청소년들과 주민을 위한 이음터가 지어졌어요. 이미 개관을 했고. 그러니까는 그나마 이 권역에는 하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솔동이라는 지역에 있긴 있지만. 근데 그때 저희 위원님께서 진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이 지역회의가 이제 힘을 발휘할 때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마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제가 시장으로서 그렇게 거의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청소년이 걸어갈 만하다 어린이집 짓고 뭐하고 이럴 예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시 예산 총액이.
그러니까 지금 예산. 그리고 우리가 길 하나 뚫어도 뭐 500억, 1000억씩입니다. 예산은 천상 총액이 있어요. 이 총액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냐지 어디서 돈을 부탁대고 뭐 제가 제 사재를 돈다고 해도 뭐 100만 원, 1000만 원 들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제만은 청소년과 어린이 문제, 노인 문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청소년하고 어린이 문제는 이제 지역위원회나 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아마 내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송산에 있는 뭐 공간, 거기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 공간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답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 그때 말씀하시는 거기가 임대료 뭐 50만 원인가 월, 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특별히 해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거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기의 놀터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 남의 떡이 아무리 크면 뭐예요? 먹을 수 없는 떡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맞대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그때는 저희 위원님 한 분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거랑 다르게 이거는 시에서 해준다 말씀은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관역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가 항상 연말 되면 추가로 의원님들도 모집할 거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뭐 10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분이 청소년 뭐 활동 공간을 위한 뭐 우리 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송산에 있는 시범 사례를 예를 들면 우리 마도에다 만들려면 마도에 그걸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송산에 있는 거를 저희가 예를 들면 이 면만 하나씩 만들어달라. 이거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끝나요. 근데 그걸 만들었을 때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여기 중심으로 그런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이상배 의원님 같은 농업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찾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어떤 공간이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 문화 활성화를 위한 뭐 특별위원회 같은 이야기를 좀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이 TF처럼 한 6개월 우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장 설득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뭐 크기로 그냥 대충 얘기한다면 이거 반만한 지금 이 강당에 반만한 공간 정도가 하나 있으면 마을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 이 반만한 공간 정도에 이러면 최소한 이러한 시설을 해주면 우리 마을에서 이걸 운영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알차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제안을 하면 한두 개씩 시범사업을 해나가면 예를 들면 1년에 한 2-3개만 해도 3-4년 지나면 한 10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찾아 나가야지 이 제안을 듣고 이게 뭐 남양읍에 하나 딱 생긴다고 이게 풀릴까요? 저는 풀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남양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모던림센터에 한 개층 전체가 청소년 공간으로 지금 배정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공간이 효율적인가 다시 검토해서 남양은 청소년이 실제로 안 쓴다. 그럼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청소년 공간을 밖에나 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건 한 개층 전체를 할애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럼 그 청소년 공간을 거기서 빼고 아예 그걸 다른 공간으로 쓰고 그거를 예를 들면 쪼개면 아마 이거 반만으로 10개 이상 10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디 필요한데 어떻게 배치하냐.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고 생각하고 거기를 송산면처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준비하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뭐 그걸 시범사업으로 해도 좋고 저희 쪽에서 머리를 맞댄 건 일단 이렇습니다.
뭐 그런 걸 마을 만들기 주민 공모 사업 같은 걸 해도 좋고 끝내는 우리가 그냥 마도면이 생겼다 하면 마도면 분들이 자기 자식이에요. 시에서 아무리 번듯한 시설을 만들어봤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동탄에 저희가 엄청난 시설이 있는데 거기 청소년은 엄청 행복해해야죠. 근데 거기 청소년들도 뭐 별로 행복해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마을이 함께할 수 있냐. 그러면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요, 여기 남양에 있는 중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나 거기 있는 인근 1km 안에 있는 중학생 조사나 결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용하는 건 근데 몇 명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마을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좋은 공간을 이런 거를 해서 최종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마도면 뭐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위원회로 회로 전환하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올리지 않는 한은 시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꾸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만일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해서 뭐 아까 말한 송산면 그런 데가 잘 되고 있으니 그거를 시에 지원 사업을 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 그럼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년에요. 그럼 10군데만 들어도 2억이다. 하면 지원이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시설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다만 3, 40억짜리 하나 세우자. 그럼 10개 세우면 3, 400억이에요. 그게 효용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특별위원회처럼 한번 여전번 이런 제안을 한 데는 다른 데서 없었어요. 근데 이 제안은 저는 진짜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이런 걸 하려면 위원분들이 그분들이 다른 데도 가보고 아마 우리 제안한 이순희 위원님처럼 그만큼 가보셔야겠죠. 그래서 진짜 이 동네 청소년이 이 도시의 이 동네의 미래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진짜 이 지역회에서 우리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다른 건 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에만 하나 올해도 좋을 만큼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는 방향성을 좀 한번 같이 좀 찾아나가자.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남양 위원님. 네,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많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안했을 때도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생각하고 드린 제안이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다 그러면 항상 지금 송산 공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간도 사실은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어서 그 월세 50만 원으로 버겁게 내고 생활비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도 못 내고 막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갈 때 라면 사다 드리고 계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모아두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다는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지쳐요. 그래서 연속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에 그런 공간이 또 마도에, 남양에, 이제 서신에, 청산에 이렇게 생긴다면 비공, 매송 이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받는 대상 아이들만 소수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 연속성 있게 주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도 그게 가능한지 하나 하고요. 제가 이번에 그 남양에서 청사초록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안한 게 혹시 그때 제가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그 활동가분들이나 그다음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많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부족할 것 같아서 수요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시장님 저 뒤에 지금 패널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장님께 보여드리려고
저희 갖고 와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놨는데 아이들이 그 많은 걸 써놨는데 그런 공간에 좀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관이 있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자주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장 많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엄마들은 또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지역위원님들이나 또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속성만 보장을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꿈을 꾸는 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지역아동센터 얘기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는 학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제한된 이유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평균입니다. 이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아동 한 명당요 시에서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이 한 20명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 1년에 1억 지원합니다. 지금 상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나가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만들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제한합니다. 왜냐면 최소한의 이 아동들이 인격적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밑에 산다고 판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1년에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요.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그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국가가 1년에 500만 원을 여기다 지원해 준다는 걸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근데 1년에 500만 원이면 하나에당 한 달에 40만 원씩 시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 40만 원 이상씩 매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는 그 아동들은요, 국가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들은 40만 원 이상의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지금 사실이 잘못 알려져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희생하고 고생하시는 건 명확합니다. 이 전제조건 하에서요, 아동은 40만 원을 자기가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상배 의원님께서 따님을 모시고 왔는데 따님께서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지 않나요? 안 다니구나. 이상배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독특하셔가지고 네네 수당 근데 아이가 집에 있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면 시를 그냥 다 같이 국가라고 제가 통칭을 할게요. 국가에서 한 달에 80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얘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요, 국가에서 82만 원씩 어린이집에다 줍니다. 그리고 한 저 정도 되는 애 하면 한 40만 원, 30몇만 원씩 어린이집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은 아동이 조금이라도 학대를 받거나 하면 당신들 내가 돈을 줘서 운영하는데 이러면 되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역아동센터 어머님들은 본인들이 똑같이 아이들 하나당 1년에 500만 원씩 국가가 내주고 있는데 공짜로 먹는 줄 아는 부모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의 부재입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봉사와 희생의 전제조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그분들의 봉사로만 그 지원사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에당 국가에서 500만 원씩을 내줘서 1년에 그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20명, 30명이니까 소규모니까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요, 시에서 오늘 이 어린이한테는 뭐를 먹이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도 집계하기가 어려워요. 국가가 5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동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많이를 못 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아이도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초상위까지는 걔들한테 500만 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가라 하면 걔도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요. 그러니까 놀토를 늘려서 여기 놀토를 만들어 놓고 아동 하나당 500만 원씩 20명 놀토 만들고 1억 준다고 한 사람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까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애가 갈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사는 도시에서 최소한 지역아동 대상자한테는 국가가, 다른 도시는 저희보다 조금 줍니다. 근데 저희는 한 해당 평균 5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망이고 그거는 완전 별개로 부모가 잘 살아도 잘 살면 뭐예요? 돈으로 들고 있는 거지. 얘는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에서 일정한 부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에서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와 똑같은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는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한 게 이러한 인구가 적게 사는 도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가 서부권이라 불편한 게 아니고 화성 전체가 강남보다 불편하잖아요, 실제로요. 그죠? 우리가 어떤 분은 청계천처럼 다 개천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거는 서울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돈이 많으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다들 화성시를 되게 부러워해. 거꾸로 우리 화성시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시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화성시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도 지역아동센터도 500만 원씩 지원하는 데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거예요. 뭐 노인 1인당 지원 금액도 화성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경로당 가시면 다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1인당 지원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많습니다. 화성시가.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이러한 사업으로 공모했을 때 그 공모된 게 최소한 중간 평가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넘는다면 연속성은 보장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여기 갔는데 아이들은 뭐 또 재미없다고 한 두세 명밖에 안 와, 학생들이.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2천만 원씩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송산면 예를 들었는데 그때 뭐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운영된다면 저희가 뭐 1, 2천만 원 지원하는 게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만족하냐에 대한 나름대로 100%는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척도선을 넘는다면 연속선을 보장됩니다. 네. 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설명이 완벽하셨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이 지역회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제가 하면 느낌들이 처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늘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오시면서 명찰을 보셨죠. 본인들이 누구의 의지를 잡아줘 참석하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저 밖에 있는 명찰이에요. 근데 한 번 오거나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명찰이 밖에 그냥 이름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과정에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게 당연한 게요. 저희가 남양에서 하면 이 돌아가면서 하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한 게 남양에서 하면 나만큼 많이 오잖아요. 매송에서 오면 매송도 많이 오시잖아요. 비봉에서 하면 비봉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서 다른 분들이 또 이 내부의 의원들 간의 또 관계, 나는 여기 내려오면 뭐 시장이 하는 거 좀 허접해도 가보니까 저 참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래서도 얼마든지 좀 올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는 틀이 된다면 저는 이게 조금 되게 힘드시고 뭐 요구해도 잘 안 되고 좀 지루하게 느끼시겠지만 말씀하시는 걸 시작으로서 제가 항상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먼 훗날에는 대한민국을 바꾼 진짜 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번 달 회의 주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회의는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셨는데요. 남양훈 이순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운영위원 이수명입니다. 그래도 며칠 비 오다가 멈춰서 그래도 오늘은 좀 더운 날 그리고 햇빛이 보이는 날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회의 9월 지역 안건에 대해서 대한 질의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번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그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제안에 좀 추가적인 화성 청소년 노예에 대한 교육 혁신에 대한 제안을 추가적으로 더 하자고 운영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양은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을 때에 그 안건을 하나 상정하기로 저희 운영에서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어서 오늘은 남양읍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저희 남양읍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화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남양의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풍화당 주변에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안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지정 문화재를 우리 좀 화성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달라는 의견을 제안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안건을 오늘 9월에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희 남양은 풍화당 주변 문화공간 주성에 대한 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읍의 지역위원이십니다. 강신영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읍 지역위원 강신영입니다. 저는 제가 남양에 이사 와서 남양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도 있었구나. 풍화당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남양읍에 살고 계시지 않은 다른 분들도 아마 풍화당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풍화당은요, 철종 4년에 여러분들 왜 옛날에 그 선비들과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 관직을 관두시고 지역에서 모여서 어떤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장기위원도 해주시고 또 지역의 어떤 어려운 부분도 풀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했던 곳이고요. 이 남양 풍화당은 서부 지역의 송산, 서신, 그리고 남양, 그다음에 마산 이 지역의 도움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전에는 풍화당 기영사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풍화당 기로회로 1936년에 명칭으로 개칭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풍은 바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바람 풍이고 화는 화할화. 바람이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파하는지라 라고 하는 정풍도나한다는 성의 말씀을 떠서 풍화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그 풍화당 회원분들은 노장, 충효, 제하면 온 사회가 본을 받아 미화한다는 뜻에서 풍화당이라는 당화를 정했습니다. 현재 지금 남양시장 안에 남아있는 그 풍화당의 모습입니다. 1930년도 그 2월에 군청에서 이
요 지역을 입찰하고 매각할 당시에요. 여기 그 회장과 총무님들이 30만 원에 낙찰하고 매수해서 짐을 세우고 또 당과 협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풍화당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어서요. 낡고 무너지고 없어질 위기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풍화당에 계시는 회장님과 총무님이 적극 추천을 해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02년도에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그 풍화당에 위치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이 지금 풍화당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풍화당 주변으로 해서 주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경기도 지정 문화재라고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건물들이면 사람도 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살아도 너무 이 지역 주변이 정비되지 않은 이런 곳에 어떻게 경기도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풍화당 오른쪽에 있는 골목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이런 건물들이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런 건물들이 풍화당 주변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폐허고요. 이 공간에 어린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 이런 우범 지역이 청소년들이 위해한 그런 우범 지역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양주에 계신 시민들하고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여기가 경기도시 교육 지정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너무도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달성이 돼서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골목에 학생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여기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부터 학생, 청소년,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7월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벽화 모습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벽화가 예쁘게 그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가보면 정말 벽화 따로 정말 진짜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포토존이고요. 후가당 포토존, 또 그림으로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린 이 지역을 매입을 요청드린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 후가당 주변 토지 목록을 보면요. 여기 지금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이 지역하고 협의 대상이 화성시하고 기획재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대상 면적을 보면요. 119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평방미터 그 공시 시가는요. 한 100만 원 정도 하고요. 평방미터당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은 평당 300만 원 선이고요. 주택 가격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곳은 화성시장 안에 있는 풍화당 모습입니다. 제가 남양읍에 이사 와서요, 시장을 자주 가봤는데 시장에 저 곳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경기도 문화재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눈에 띄지도 않고 현판 하나 걸려있지 않습니다. 풍화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장 입구에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남양시장이요, 화성시에서 전통시장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거. 남양, 바란, 조항, 병점, 송산. 이렇게 전통시장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병점 포함해서요. 전통시장으로 여태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양시장 가보면요. 정말 우리 그 시골에 있는 시장보다도 못합니다. 저는 여기 시장님도 와 계신데요. 시장님 지금 그 청사 굉장히 멋지게 잘 지어져 있잖아요. 아마 그 청사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건물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건물들이 많이 유입되고 새로 지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지역 또는 앞으로 다른 외부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사는데 전통시장이라고 가봤더니 정말 그 시장에 물건을 걸을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비가 그치면 비 죄다 맞고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풍화당이 어떤 경기도 문화재 지정된 문화재이지만 그 공간 주변 지역을 좀 정리를 해서 시청도 있고 또 저희 그 남양 성지는 또 저희 화성시 또 랜드마크잖아요. 또 잘 발전시키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또 성장할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남양시장은 너무 개선이 안 돼 있고요. 또 시장 안에 경기도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거의 없어져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이 오셔서 많은 부분들 또 이렇게 지역회의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얘기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걸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제가 남양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를 조금 살리고 발전시키고 그 공간을 잘 바꿔서 그 앞에 마당을 좀 넓히고 해서 문화공간 또는 청소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버스킹 쇼도 하고 또 예술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남양시장 전체를 어떤 그런 예술 시장 또는 전통시장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풍화당 이야기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풍화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그 경기도 문화재이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그 활성화가 되고 좀 낡은 건물들이 있어서 난제돼 있어서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거의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풍화당 여기 이 자리는 화재가 나면 바로 전소될 수 있을 만큼 그 가건물들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지금 도로로 개혁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게 지금 20년째 도로 계획서만 그려져 있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좀 그런 공간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유지당 좀 메인을 해서 넓은 마당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그 화재 예방도 되고 근데 문화재를 또 덮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청소년의 놀이 공간도 하나가 또 탄생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화성시에서 우선
그 실시 설계? 아마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이 화성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여러 펜치가 있는데 그 개인 사유지로는 3명의 명단과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토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가 먼저 멋진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럼 그게 경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뭐 비용 부담은 경기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시에서 협의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화성시에서는 문화재 부분을 좀 부각을 크게 못한 것 같아서 남양은 지역의원님들이 그 풍화당 주변을 좀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안건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다 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역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비본면 의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저는 비봉 사는 토백인데요. 풍화당이라는 거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풍화당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의인이 살았거나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나올 만한 데입니까? 스토리가 있는. 네, 저기 그 남양도호구가 예전에 남양이라는 이름을 쓰기 이전 아주 오래 전부터 도호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윤계부사라든가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쪽에 마산포로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배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 중간에 도호부사가 있어서 경도점이나 이런 분들도 남양 도호부사였고 그래서 남양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인데요. 근데 그게 지금 소실이 돼서 없어지고 지금 풍화당만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도호부사 반내에 그 기로연장이라고 해서 전에 그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자문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지금 풍화당 저거 하나만 남아있는데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개인 소유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지정을 받아서 도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성은 들어보셨나요? 네, 당성 그 시절부터 있었던 도구에 있었던 그 어떤 자리 하나인데 풍화당 그 기로 현장은 대부분 사대문 안에 있어서 그런 역할, 그 자문 역할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이고 도구부사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남양에? 남양 한결은 네, 향교도 참 독특하게 저희 남양에 갖고 있는 지금 되게 오랜 유관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비봉이나 다른 데는 향교가 없지 않습니까? 남양에만 있는 문화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관인도 말할 수 있나요? 워낙 저희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의원님 외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 풍화당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일반인이 계시는데 의견을 혹시 들어보실 의향이 있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예외적으로 이번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의견 하나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에 살고 있고요. 북산 화성에서 번지구라는 그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이번에 화성시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3.1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랑 또 탄효 강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제가 아차 싶은 게 저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화성시에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유산과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뒤처져 있는 문화예술을 다른 곳에 뒤를 쫓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있는 문화유산과 문화유적과 예술을 합의점을 봐서 이게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풍화당에서 남양중학교 저희 관계의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느낀 점이요.
풍화당이 전국에 3곳이 있답니다. 천안에 있고 수원에 있고 저희 남양에 있는데 저희 남양에 있는 풍화당이 원래 아까 우리 의원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그 관직을 물러난 분들이 시도 짓고 난도 치고 이랬던 그 원래 목적인 풍화당과 그 일치하는 곳이 저희 남양에 있는 풍화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천안에 있는 곳은 노인분들의 쉼터, 일반인들도 갈 수 있었던 노인들의 쉼터였고 수원 안에 있는 풍화당은 정조의 그 뭐랄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쉬어가는 곳, 그렇게 풍화당이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남양이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남양 향교도 네, 보통은 조선시대에 다 만들어졌는데 저희 남양에 있는 향교는 물론 역사는 추정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굉장히 깊은 곳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남양 성모성지도 있고 향교도 있고 남양 도호부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볼까? 향교가 있으니까 향교는 교육기관이니까 인재가 배출이 됐겠죠. 인재가 좋은 인재가 배출이 돼서 또 남양 향교 관아에서 관리도 하고 이런 그렇게 시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아가 있으니까 순교지와 연결이 되는 이렇게 쭉 툴이 역사 이야기로 아까 선생님께서 풍화당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향교와 풍화당과 또 남양 도호부와 남양 성모성지를 잇는 남양 성모성지에 제가 또 성당을 다니는데 연간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그 남양 성모성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향교와 풍화당을 잇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꾸 새로운 건물을 짓고 청소년을 위한 건물이든 노인분들을 위한 건물이든 새로운 것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을 발전을 시켜서 그곳에 자꾸 사람들이 오게 하고 일예로 벽화를 저희가 7, 8월에 그렸는데요. 제가 마지막 날 참여를 못했는데 저희 아이가 일요일날 비가 오는데 우리가 그린 벽화를 한번 보러 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시작점에서 벽화라고 생각하셨을 때 온 전국에서 한동안 벽화가 유행이었죠. 그런데 그 벽화가 뭐가 새롭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 집 가까이 내가 그린 벽화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풍화당에 넓은 공연장을 지어달라가 아니라요. 저희 전통의 극장의 개념은 마당이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컨테이너나 이런 환경시설이 정비가 돼서 돌만 예쁘게 깔려 있으면 저희가 그 안에서 남양부사 행차, 부임 행차도 시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까도 주민 자치계획단에서 작은 꿈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꿔봤는데 그렇게 돌만 깔린다면 우리가 거기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 도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 시장에서 지금은 전통 장인들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의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상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상점을 저희가 터부시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전통을 그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 그 남양 풍화당 있는 쪽에서 저희가 퍼레이드를 하고 장에서 예전 난전 상인들이 전도 붙이고 이런 그 행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축제라는 게 별게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 그래서 제 결론은 풍화당에 풍경 좀 정비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돌만 깔아주신다면 얼마든지 놀아볼 수 있는 저희 남양 주민들의 자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위원님들께서 발언 걸어주신 것
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풍화당이 아주 그 위치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잘 살려보자 또 보존하자 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주변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마 그 운영위 회의에서 비용을 어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30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 화성시가 갖고 있는 땅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나 작은 이런 것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그렇게 큰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마당 공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그 상정을 해주실 건지 반대를 해주실 건지 말씀을 이상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그 풍화당 그 건은 반드시 좀 저희가 안건이 상정됐으면 바라면서 그런 것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구권의 그 역사적인 콘텐츠는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다음년까지 가면 공룡화 하석지부터 시작해서 당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마사포라든가 3.1운동 근대까지 현대까지 정말 그 한국 사회에서 이만한 역사적인 콘텐츠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 풍화당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수정 의원이 그것을 제안하면서 참 창피스럽지만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너무 자부심이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뭘 매수해서 그렇게 넓히는 것 이전에 이 건 또한 역사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 향토 전문가들한테 잠을 거둬서 좀 들어보는 시간도 좀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역할을 그린다고 그러면 그냥 풍화당만이 그릴 것이 아니라 공룡할 하석서부터 쭉 역사의 연대기를 거기에 딱 했다고 그러면 3.1운동 그림까지 그래서 향후에 남양도 좀 도시 재생을 해서 시장을 정말 어떻게 복원하고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화성의 어떤 큰 어떤 방향성과 맞춰서 동떨어진 어떤 남양의 풍화당이 아니라 화성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을 꿰는 그러려면 우리가 시야와 안목이 넓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매수해서 그냥 마당 넓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역사적으로 그 정도 해보고 긴 호흡을 갖는 걸 전제로 이 안건을 준비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그리고 아울러 마산포와 관계된 정말 역사적인 항구이기도 하고 그거가 있기 때문에 풍화당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마산포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수월한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또 3.1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송산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동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화성의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 권역이니까 남양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안목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 그 안건을 상정해 주시는데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받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이번 제안은 청소년 맞춤형 그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제안인 건데요. 화성 청소년 놀이를 통한 교육 혁신에 대한 제언을 송삼면 이상배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미래의 교육과 관계돼서 얘기를 하는 거라 제 딸이 오늘의 이런 상상이 현실화돼서 얘 미래는 좀 밝았으면 해서 같이 또 나왔습니다. 그 동탄에서 지역회의 할 때 처음 할 때 보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예국에서는 그 지역 농산물을 보면서 시장과 함께 논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제 농산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좀 다음 가을에는 누가 쌀을 해서 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훈훈한 이야기들을 해나갔으면 해서 그 붉은 포도는 씨 없는 플레임 시드리스라는 거고요. 청포도의 보존 세냐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흑보석이라는 거하고 캔베 그죠. 그 제가 오늘 발제를 하게 된 거는 전 지역회의를 하면서 참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 제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참여를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많이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많이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 이순영 의원께서 이 청소년 관련된 거 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안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러 말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의 과정이 있습니다. 8월 5일날 이순영 의원께서 이 제안을 처음 해줬고 8월 22일날 지역회의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8월 30일날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에 서북권 청소년 정책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그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때 참 유익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그날 제가 본 바로는 아이들의 놀지 못하는 문제는 어른들이 놀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다. 어른들이 노는 것을 그냥 다 흉내내는 거다. 어른이 잘 놀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만 있으면 노는 거다. 알아서 노는 거다. 어른들이 생각해서 이 무슨 프로그램 무슨 건물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알아서 노는 거다. 알아서 규칙을 만들고 근데 규칙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학습이고 또 하나의 학원이다. 그래서 저희는 요새 아이들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학원 가고 뭐 가고 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놀이의 원형이 뭔가 정말 우리가 놀토 하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아이들 문제를 떠나서 어른은 어떻게 놀아야 하는가 그러면 노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놀이를 하나로 해서 노는 거는 뭐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노는 거 아닌가 시장님 누가 억지로 시켜서 시장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밤새 돌아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어서 저분이 밤도 새고 이렇게 오면 이게 놀이가 아니겠는가? 저도 뭐 이게 여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자료 만들고 할 때 하고 싶어서 전 이게 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오늘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놀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반을 할애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는데 학교가 그러느냐 학교가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또 학원 가고 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문 닫든지 학원을 문 닫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학교 개선에 대한 논리적인 관점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 정말 마을이 요새 상실됐지만 정말 농촌이라는 화성은 정말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촌을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게 놀이터로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을까? 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는 인간, 놀이를 통한 교육혁신의 제안, 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놀아본 바로는 가장 재밌고 신비스러운 게 불인 것 같습니다. 불보다 신비스럽고 또 위험하고 경외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대 문명에서는 조라스토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워하고 불을 숭배하는 거. 불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유대교고 불교고 모슬렘이고 유대교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번제를 드리죠. 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피부적이고 본질적인 놀이예요. 번제, 불놀이. 저는 아이들하고 가마솥에 이 포도까지 장작으로 밥을 해먹으면서 애 어른 재미없어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양한 인물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자기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첫 컷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요새 이 놀이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튀면 안 돼.
위험해. 학교 가서 제가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이거 위험한 거야. 소방서 불러야 돼. 소방서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유약한 문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을 더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쭉쭉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삼사도서관 아이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서신중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이거는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가서 공연 상계동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제가 이 소설 들고 와서 교장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했어요. 아스팔트에서 제가 양철파를 갖다가 다 해서 제 암께 참 멋있어서 했어요. 자, 지난 6월달에 YWCA 원로 아주 할머니들이 와서 너무나도 재밌게 이 놀이를 하고 갔어요. 자, 이 할머니들이 80 넘은 할머니들이 가장 재밌었대. 평생을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불놀이 어렸을 때 불장난을 안 했는데 커서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할 거는 국영수가 아니라 불놀이. 자, 지난 토요일 날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변호사, 뭐 학교 이사장,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이 나서 와서 불놀이를 하고 갔어요. 자, 이 양반은 무슨 동촌 학당을 하는 사람인데 한학을 하는 사람이고 사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무릎 꿇고 저렇게 불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대학교 수리학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요새 KBS, MBC에 무슨 뉴스에 나온답니다. 변호사인데 김현장 변호사는 처음 봤습니다. 부인도 다 거기 변호사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근데 애들하고 하고 또 같이 노마드로 사는 어떤 외국인까지 네덜란드 사람까지 지난주 토요일 날 와서 불놀이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놀았어요. 자, 뭐 또 이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걸 준비해와가지고 이런 걸 놀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률 스님의 거기 무슨 학교의 위원장 대표신가 봐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년 안에 4일 공부가 되고 5년 안에 3일 공부하고 4일 공부하고 10년 안에 3일 공부하는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데 뭐 할 거냐면 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스님하고 무슨 걸 한다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강의를 또 그날 강의 들으면서 놀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올라가요. 이거 넘겨보세요. 스티브라고 넘어갔더니 넘겨보세요. 또 포도도 따고 같이 넘겨보세요. 빨리 넘어가야지. 다음. 자, 이분들 너무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한 번 노는 건가? 또 넘겨보세요. 자, 저희 이야기는요. 아까 도움이 있었죠? 어느 날 저는 한국의 경관이 너무 비닐하우스가 망친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돔, 우주를 설명하고 싶어서. 불이 어디서 오니까 다 우주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돔을 짓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돔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네, 붙여. 자, 우리 딸이 여기 있죠? 사진 하나 여기 있지? 자, 화장실도 보는 학교에서 다 다르게. 저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와서 체험하면서 1인당 2만원, 3만원씩 내고 또 도움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앉으면 바깥에서 또 앉으면 이걸로 바깥창이 보이게끔 딱 해놨어요. 별천지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온 사람 중에 어느 또 변호사였는데 오자마자 볼일을 보고 싶어서 부인이 갔는데 이 화장실을 못 쓴다고 해서 다시 갔어요. 내가 핑계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장실이었어요. 누구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화장실입니다. 이 계획이 저는 어디서 참 이렇게 만든 거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가장 비싸게 진 화장실이 있어요. 이거 평당 300을 들였어요. 저는 우주를 먹는 겁니다. 하늘을 먹는 또 하늘을 쌓는 화장실과 식당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생태에서 하는 마을에 한 상상을 해서 우리 집
왜 천초백일은 없지만 그냥 10여 년 동안 상상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갑니다. 누가 상상하면 얘도 하면 얘 때가 다 됐든. 근데 이걸 통해서 송산 그리스도의 토치장으로 수용됐을 때 우리 도매를 뺐습니다. 이 생태 이술 한옥마을과 송산 그리스도와 비교 경쟁하자. 어떤 게 더 좋으냐? 토치장으로 우리 송산면 다 수용당했을 때 이 여기서 시작으로 저희가 이겨서 다 뺐습니다. 대안을 제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자고 그때 상징적으로 제가 머리를 길어서 그때서부터 기른 겁니다. 동명분들이 머리 빡빡 넣고 빨개 먹고 데모하자고 그랬을 때 우린 반대로 하자. 대안을 하면서 우리 머리를 기르면서 상징적으로 하자. 그때도 제가 길었는데 참 이거 뜻 있는 저희 15년 전의 기획인데 별거 없지만 저희 이런 상상 속에 하는 거 이게 놀이가 아닐까요? 이런 양철지금 제가 뜯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외양간 자리를 밖에서 조카들이 한 첫대 갖다 뭐 여기 바닷가에서 돌 어둠과 빛이라는 걸 여기 뭐 음각 뭐 내린 거 그런 거 다 있으니까 와보면 뭐 하나 소외되지 않았어요. 실크 인쇄를 제가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다락을 난 얘가 다락에서 노는 걸로 이 정말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다락에 맛있는 거 있고 집문서 있고 다 멋지 PK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난 얘에게 그걸 주고 싶었어요. 저 다락 만드는 거. 저희 집 이렇습니다. 그냥 시골집입니다. 원형 1항으로 좀 해보고 싶었어요. 다선형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태극이 있고 그래서 나는 우주를 먹는다는 게 형상을 해보고 싶었고 이게 대지예술이고 자연예술이고 예술농업이라는 거. 이슬이 뭡니까? 우주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돔도 하나 짓고 터널도 짓고 해서 마산이고 하는 터널이 톱을 저저잖아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저는 가운데 가서 포도를 팔러 가는데 포도 정말 저는 그냥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포도를 파는데 2kg 포도를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가격을 정해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당시 정하시고 해놨어요. 오픈 프라이스가 있어요. 너무나도 재밌는 퍼포먼스였어요. 어떤 사람은 15,000원 가족회의로 와서 15,000원 어떤 사람은 11,000원 냈다가 한참 갔다 와서 1,000원 더 내는 사람 이게 뭡니까? 돈 주고 날로 살 수 있는 포도가 포도라는 거울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이는 포도는 매체가 돼요. 예술 작품이 돼요. 상품이 작품으로 되는 이런 방식. 당연히 제품 배우가도 있고 양육할도 해서 저는 가방문에 가서 포도라는 거울 앞에 서시오. 너무나도 회색 도시를 점령하는 듯한 참 이런 상상과 착각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옷도 만들이 전 조카들한테 미식을 다 선물했어요. 난 얘들이 가장 해야 될 때 옷 만드는 거, 집 만들고 먹고 마는 거, 난 학교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집 질 때 우리 그림 그리면 지붕부터 그리고 기둥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 지면 집이 됩니까? 진정한 논리는 합리는 자기가 집을 져보고 옷을 만들어보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일머리 속에서 논리가 시작되는 거지 국영수를 맨날 외워서 논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노작 교육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왜 이런 걸 다 한국 교회가 다 상실시키냐? 한국 학교가. 저는 제 그 남자 그 조카가 미식을 얘가 우리 딸내미한테 좀 만들어 온 인연. 얘 중3인데 바지하고 치마하고 이런 걸 만들어 있고.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막 난쳤어요. 한 번도 여기 세상에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포도나무는 꽃이 또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저는 포도하는 사람으로서 참 이런 걸 포도꽃 내미. 저는 4인초라고 해서 내미 달래 즐겨이 빛들내는 그리고 있습니다. 문이나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뭐 농민화라고 저는 자칭하는 이런 걸 그리고. 오늘은 침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배우세요. 청량리까지 가서 그 100살 넘으신 분한테 배워서. 근데 마침 그거 배울 때 엄니가 암벽도 뚫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화상 치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때입니다. 이틀이면 이틀입니다. 4일이 이틀입니다. 좀 화상 전문의에 40몇 % 제가 화상을 입어봐서 이런 것이 왜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이상한 기득권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양방과 한방. 저는 이런 새로운 시민들의 뿔뿔이 그냥 우리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의견들이 저는 지역계획과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풍화당 정도전이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도전에 그 개혁 사상이 여기서 한 번에 성공해볼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전 지역회의가 정도전에 그 개혁이란 그거 많은 어떤 것이 지역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행정의 주체로 초대하는 거. 나 시민들이 이런 것을 진짜 못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사람 한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수방 같아요. 저는 이건 정말 위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합니다. 이거 10명 하는데 정말 농사에서 수확하면서 판전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농사했다 보니까. 근데 주례자 어떻게 내 멋대로 했어요. 그냥 한복 입고 싶어서 저도 꽃 들고 가고 싶어서 꽃 들었고 그냥 제가 했어요. 다 만들어서 그냥 포도주 갖고 맛 빼고 반주도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나 이런 상상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학교가 학원이 왜 없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국 드레스만 입어야지 우리가 돼야 됩니까? 우리 풍화당 모르는 것처럼. 저는 조카들이 이게 풍화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복. 난 한복만한 옷이 없어요. 태극기를 보십시오. 일본 국기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우리나라 국기는 정말 창의적이고 거기에 뜻이 얼마나 깊습니까? 참 민족적인 문화적 긍지가 대단한 민족 같아요. 저는 라오스로 결혼 여행 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갔어요. 보름을 다니는데 너무나도 멋진 여행을. 그리고 요새 교육연구소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봉담 중학교 가서 애들에게 종교생활 앞에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이거는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교장들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환장을 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학교 다 초대를 해서 2017년도로 제가 농사를 못 쳤어요. 그 학교들마다 가서 연수를 해주고 말아요. 상계동을 가는데 2시간 반을 걸려서 2시간 얘기하고 2시간 반을 걸려서 오는 거예요. 하루가 다 가요. 23만 원 주는 거기 뭐 더 주시지 못해요. 그냥 인상이 딱 그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도시의 저 생명들에게 생태명들에게 정말 내가 농민으로서 농민의 언어를 전한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 불놀이 너무나도 멋진 일.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자는 거예요. 노래의 원형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저는 봉화에 제 땅이 있습니다. 제 봉화에서 제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땅이 오비하고 맨날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가서 별 농사를 다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놀이 삼아서. 그런데 여기 쏘발 해도 되고 자, 아이 낳는 것도 노산이었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호흡을 하면서 얘를 출산을 했어요. 자연주의 출산을 했어요. 저는 화성이 좀 이런 데서 특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출산하는 자연주의 출산뿐만이 여기 있고 좀 뭔가 그런 놀이터가 있고 좀 뭔가 화성만의 어떤 콘텐츠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호흡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잘 났어요. 하루 만에 퇴원을 했는데 저는 얘가 정말 그냥 만들어서 제가 노동력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놀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고추 심고 따고 또 포도 이게 공기 같이 해주고 시킨 게 아니라 지가 따로 하는 거예요. 욕망은 모강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놀이와 삶이 혼연일체가 된 정말 노는 인간. 직장 다니는 거 인류 역사상 이거 최대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수렵 채집하면서 놀았어요. 어떻게 요새 와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학원까지 가고 요새 아이들의 현상을 보십시오. 다 미쳐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지난주 토요일에 온 사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부국장이었던 사람이 왔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어떤 하는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월가에 요새 최근에 하루가 뭔지 아닙니까? 압니까? 하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물었답니다. 월가의 최고의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우울이래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울한 사람은 얼마큼 리서치되어 있고 대안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다 미쳐가는 거예요. 요새. 애들도. 저는 다시 이런 놀이 문화가 이 세상을 치유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삶이 노는 거고 노는 게 삶이다. 학습이 노는 거고 노는 것이 학습이다. 도를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느니라. 청소년들이 놀이터가 PC방이고 이게 아니라 뭔가 같이 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다운 행복한 삶,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제안은
학습과 놀이가 통합 학습 공간으로 조성되는 지원 사업을 좀 시작해달라. 그래서 한 100억에서 500억에서 학부모들 지역사회까지 아이들이 다 토론해서 나온 어떤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면 안 되느냐는 거죠. 이런 사업을 기존의 어떤 경쟁식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놀이 형태의 어떤 것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해봤고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이런 학교가 이렇게 조성됩니다. 공간 자체가 우리나라 학교는 교도소하고 군대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한 사람이 다 감시하고 지도하는 체제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학교 조성, 학교 재생 사업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꼭 이렇게 가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의해보자는 거죠. 뭐 우리 한민족 동양 사람에게 맞는 정말 놀이의 원형이 학습과 놀이가 병합될 수 있는 통합학습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가? 화성에서 이걸 하면 화성에서 뭐 100억, 200억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한 지원 못하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험 놀이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놀이터들이 화성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학교에도 있어야 되지만 시가 아까 이런 거는 대한민국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화성에서 좀 지어지면 좋겠다. 뭐 영상 하나 좀 들어보시죠. 최근에 제가 본 건데 어느 나라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참 어느 선생님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혁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교실이 됩니다. 네. 저 교실에서는 졸 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도전을 좀 화성에서 좀 해보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학교 있고 건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 있는 마산초등학교 저희 집에 근처에 있는 제가 나왔고 얘를 보내는 학교인데 지금 30명밖에 안 됩니다. 30명 내외입니다. 문 닫을 형국이죠. 화성에 있으면서도. 저는 이 학교에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몇 번 권유했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모험 놀이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터도 많고 여기서 제가 학교 텃밭을 애들하고 했었는데 이 학교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많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동의를 나중에 해주시다 그러면 또 한번 보고할 기회가 드리면 한번 화성시가 그 학교가 원치 않더라도 한번 그래서 남양에 있는 분들이 저 학교는 다 학부모들이 다 한 20명만 저쪽 학교 가면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회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면 어떻겠는가? 저희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생태 놀이터, 모험 놀이터, 취미 놀이방, 생활문화 공방 등을 아까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달라. 정말 세 번째, 문화농업, 놀이농업, 교육농업, 치유농업, 복지농업, 사회적 농업, 예술농업, 영성농업 등 모범 지원 사업을 하자. 한 100억, 200억 지원해서 농민 스스로 성장하려는 자기 성장 계획서를 제시하게 하고 문화농업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여 선정하고 화성 농업기술센터 또 농정가가 문화농업에 대한 선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농업지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뭐 이런 대화를 한번 초청해서 우리 이런 제안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떤 뜻을 이해를 하시오.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과가 있냐면 농촌 문화과가 있습니다. 좀 문화농촌과를 뒤집어서 바꿔달라.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 사실 이런 논의 속에서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안은 놀이농업, 교육농업, 치유농업, 체험 바우처.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면은 뭐 바우처 제도로 해서 시가 같이 해서 동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동서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하면서 정말 멋진 어떤 화성시 시가 되겠죠. 제가 일본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 수학여행을 농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민박 호텔로, 그린 투어리즘으로. 아까 그런 놀이들이 농촌에 다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꼭 일본 비행기 타고 가는 수학여행보다도 아까 그런 놀이가 전제된 농촌이라고 그러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여기서 제가 한번 민박을 했었는데 여기 하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면 여기서 그 대나무로 필통을 만드는 걸 하면서 하루 자는데 7만원, 8만원 그리고 여기 가서 공부하면 이렇게 하는데 3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2박 3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농가 수입이 되는 농도 간의 어떤 상당한 의미도 있는 개념이죠. 우리가 가서 사진 찍었는데 77세, 73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 수원을 아시더라고요. 자, 그냥 옛날 집인데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죠. 농업에 대해서 재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놀이의 원형을 찾아서 인간을 찾아가자. 학교, 사회, 도시, 농촌 문제 등을 노는 인간에서 찾아보자. 모든 상남한상은 놀기 위해 존재한다. 노는 인간 오늘 발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 잘 들으셨나요? 질문사항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것도 이제 승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안건으로 산정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동의한 걸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 3가지의 안건을 항상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번에 운영위에서도 이 안건 청소년 놀터에 관한 부가적인 안건과 풍화당 안건하고 2가지 안건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경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이상배 의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더 길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그런 안건만 올라왔는데 또 부가적으로 안건을 또 올리고 싶으신 분, 건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제안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비보편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안건에 맞는지 저도 사실 의문이 가요. 근데 남양 도서관 있잖아요. 남양 도서관이 이 서부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점적인 도서관인데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은 주차 화장 시설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들이 도로변에다 차를 막 세워놓고 이거 소방 호수 옆에 세웠는데 이게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아직은 그 근처에 이 도로가 이면 도로가 있어서 거기다 차를 많이 세우는데요. 남양 도서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 옆에
그 근린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린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늘 텅텅 비어 있는데 그 도서관의 주차 문제는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도서관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 문제로 주변에 그 근린공원하고 어떻게 같이 협정해가서 근린공원 안쪽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주차 문제, 나량도서관 이용 주차 문제에 대해서 요 근린공원 주차 시설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요 건에 대해서 다르게 또 생각하시면 공감하고 계신 분 의원님들 또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남양도 의원님. 저는 남양 LH 4단지에 좀 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관계를 전적으로 저도 그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엄청 제안을 잘 하시는데 우리 LH 4단지 바로 그 독소시를 통과합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 주차가 도로변을 이 차량이 주차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계세요. 그게 뭐 어느 때는 차가 통과가 안 될 정도로 중앙에까지 주차가 돼가지고 우리 거기 저 LH 4단지도 그렇고 저 9단지 LH 9단지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건 하루라도 빨리 저 아마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러나 저 처리가 좀 돼야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비봉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그 제안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담당의 사시는 의원님께서 또 공감을 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다음에 답변을 들어보는 걸 좀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또 있으신가요? 기타 한 건으로 또 우선 부가 한 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해보시죠. 네, 매성면 의원님. 매성면 김상숙입니다. 매성 사람인데 비봉에서 이제 화성시청 쪽으로 이제 306번 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양놀 오른쪽 마을에 칼국수집 있는 양놀이 마을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비봉은 고속도로가 출입구가 있고 비봉면은 도로를 있는데요. 그 지금 양놀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는 사람이 비봉면 소재지로 올 때 도로는 길이 없어요. 제가 돌아서 녹록길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봤었는데 중학생이 거리 역주행해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시에서 여기 도로 확장하면서 이게 앞으로 양머리로 진입하는 그 라인을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할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보고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회의할 때 안건을 상정할 때 보면은 이제 주재자가 뭐 반대 의견 묻고 그냥 통과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동의하고 제청하고 이런 순서를 딱 정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변정권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워낙 이게 안건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가면서 하는 안건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기타 안건으로 두 가지 지금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지금 후가당 안건과 그다음에 이상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교육 혁신 지원에 대한 안건 두 가지를 아까 중간중간 동의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의견이 없으시다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오늘 멀리 와주셔서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이 두 가지 안건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밤길 조심해서 잘 걸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